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야정근입니다. 한 2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 배우의 산다 특집을 하게 됐는데요. 자, 2년 만에 여러분들 뵙겠고요. 2011년도죠. 2011년도 지수 2200선에서 한 번 뵀었고요. 배우의 산다로. 그다음에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하고 160 가나 안 가냐 할 때 한 번 여러분들 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또 2년이 지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고요. 다음 주 한 번이 더 있긴 한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과연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이냐 아니냐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2, 30분 정도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매매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역발상 투자와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야정군의 역발상 투자법에서 보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놀라운 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과연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00을 넘어서 2180선까지 갔었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법에서 일단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발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즉, 다 간다 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셔야 되고요. 다 아니다 할 때 예스 할 줄 아는 그런 기법인데,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그 독점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호재가 발생하고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은 매도의 관점으로 가라는 거고요.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밀리지 않고 악재가 나왔던 시점을 극복해버리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꾹꾹 공개 방송도 안 하고 참아왔던 말을 몇 가지를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과연 2100을 돌파했냐는 데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지수는 2100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도 2100은 넘어 있었고요. 2189까지인가 갔었죠. 과연 그것이 진실이냐는 겁니다. 과연 2100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100이 과연 진짜 2100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게시판에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시고, 과연 저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까지 모두들 대세 상승이다, 2100을 돌파했다, 2300 간다, 400 간다 하는데 과연 그들의 말이 진실이냐? 이것을 놓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2011년도에 지수 2200일 때 여러분들은 모두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가들이 전멸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아무나 막 사갖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도살인 하나의 속임수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모두들 흥분한 상태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보는데 왜곡된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시장의 참패로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죄송스럽지만 힘들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늘 제목 중에 하나 중에서 우선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100을 진짜로 돌파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다 2100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2100을 돌파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야정군이 보는 눈은 속임수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수는 2060 정도에서 7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신다면, 지금 이것은 종합주가지수 2100 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상황을 보신다면은 지수가 2050선을 돌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2000선을 돌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2187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의 상장입니다. 이 종목들이 상장됐던 것은 2014년 8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은 이번에 최고점이었던 2187인가요? 그 부분을 공격 들어갔을 때 시가총액의 부분은 4.1%에 해당합니다. 저 수치를 종합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최고 2189.541 때 위 두 종목의 비중을 감안하면 수정종합주가지수는 2099.8입니다. 즉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도 8월달 이전까지는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말하면은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서 순수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수는 2100을 넘지 않은 겁니다. 안 넘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엎어서 넘긴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저 두 개를 빼면은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은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100을 돌파했다는 말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배우사 나오면서 진짜 죽을 각오로 나온 겁니다. 이거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짱돌을 던지든 뭐를 하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이 종합주가에서 최고점이었던 2189.54를 돌파하는 찍는 순간에 지수를 감안할 때 4.2%라는 수치를 제외시켜버리게 되면 작년의 고점은 돌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순수하게 놓고 본다면 이 수치를 갖다 각각에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지금 수정주가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지수는 2000 저쪽 앞쪽이요. 2200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234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050에서 70 라인 쪽이 약 217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즉, 이 순수한 걸 빼게 되면 제일모직과 삼성 SDI가 진입한 시점은 작년 8월 2090을 본 이후라는 얘기예요. 2090을 지나가면서 제일모직이 들어오는데 제일모직이 그 전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저것은 에버랜드가 우회 상장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서열 9위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통합니다. 이 두 개의 이 시가총액 자체가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작년과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다 라면 제일모직과 삼성 SDI는 제외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일하다면 그때 당시는 없었죠. 그래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있는 부분만 고스란히 엎였을 때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수는 2099.8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으면 이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수는 2100을 돌파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야 지금 2100인데 그렇죠. 넘었어요. 넘었는데 자기 스스로 넘은 게 아니라 저 두 개를 갖다 엎어갖고 넘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2100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전부 다 박수치고 환호치고 그랬어요. 언론에서까지 떠들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 8월 이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여러분에게 해외 지수를 갖다 다 제시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18,000까지 갈 것이고 나스닥은 5,000까지 오를 것이고 일본 니케이는 19,000까지 올라간다. 엔화는 120엔을 돌파할 것이고 한국 주식은 2,100을 넘을 수 없다. 이게 4년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과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야전군이 말한 대로 미국은 18,000까지 가 있고 나스닥은 5,000까지 가 있고 일본 지수는 19,000을 돌파했는지 엔화는 120엔에 와 있는지 한국 주식은 2,100을 돌파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어떠한 원리, 뭐를 설명드려도 이 원칙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시장과 타협한 적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지수는 2100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일모직과 삼성 SDI를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다 두 개의 벽돌을 얹은 것 뿐이에요. 순수성이 훼손되어 있는 거죠. 작년 8월 이전에는 분명한 저 두 종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모직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저렇게 2%까지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보면 시가총액이 저 밑에 한 40이, 50이, 60이, 70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에버랜드가 들어감으로써 시가총액은 단숨에 9위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를 갖다가 부풀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보면서 대세 상승을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2,100원. 저 둘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다면 4년 전엔 저 두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죠? 2011년도에 제 계산에는 제일 에버랜드나 삼성 SA 상장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다면 물론 2,100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저 두 종목을 제외시켜야 되기로 2,100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그것 때문에 2,100이 돌파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스탁론이 지금 2조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조 원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신용융자가 7조 4천억 정도 됩니다. 7조 4천억에다 2조를 더하시면 9조 4천억입니다. 빚내서 지금 주식하시면 9조 원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새까맣게 몰려 들어온 겁니다. 지금. 2,100 넘었어. 전고점 돌파다. 다들 그렇게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려도 제일 먼저 가고 삼성 SDI를 제외시켜버리면 쌍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 여러분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쌍봉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도에 50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 50만 원.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팁은 쌍봉이다. 그러므로 손 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비웃는 분들이 더 많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현대중공업은 8만 원이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무슨 보조지표 하나 보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기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돈을 거래하는 곳이지 어떠한 마술을 부리는 곳은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자금의 유입 속도 모든 것을 계산해서 해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 파악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숨은 빚인 스탁론이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연초 대비를 본다면 43%가 직강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하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빚내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현명할 것이냐? 아니면 빚내서 들어온 사람에게 물량을 던져버리는 세력들이 이길 것이냐?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뭐 한 발 물러서라는 얘기입니다. 물러서십시오.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융자 잔고는 22조 원이 돌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본다면은 다우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신용융자하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해요. 과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건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18,000까지 올라왔어요. 201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6,000선일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2011년도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 달가 8월 달이에요. 우리나라 지수가. 2200에서 1600까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때 미국은 6,000선에서 올라와서 13,000선까지 올라왔다가 약 11,000선 전후까지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은
한국 주식은 2,100원, 한국 종합주가에서는 2,100원이 넘을 수 없고요. 미국은 18,000까지 갑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미국이 18,000원 와 있죠. 미국은 이제부터 조정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2011년 4년 전에 아무도 미국이 18,000원 간다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천재.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조정장이 시작될 겁니다.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부분의 전후로에서부터 큰 출렁임이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타격을 봤을 때는 상당 폭보게 될 겁니다. 미국은 계속 추세 사상에 걸려있지만 한국 주식은 전혀 안 갔어요. 그동안에 돌아서 움직였던 건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아마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외국인이 돌아왔다 또 이 소리 들릴 것 같은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입니다. 예, 왼쪽만 크로즈업이 되나요? 종합주가지수만? 예, 거기만 크로즈해 주십시오. 잘 보시면요. 이 구간이 있어요. 여기 구간. 요 구간인데요. 1640에서부터 여기 2050까지 올라가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약 16조 원 정도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 매수! 이렇게 돼요. 죽었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한 12조 정도 사거든요. 또 떨어졌어요. 여기서 외국인이 여기 한 14조 정도 사거든요. 또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 한 7조 원 정도 샀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요 상태를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지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요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지점에. 왜 그러냐면은 오늘 종합주가지수에서 3.6% 정도를 빼셔야 돼요. 오늘 그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에서 지금 곱하기를 얼마 하셔야 되냐면 오늘 지가지수에서 9.63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어디에 걸치게 되냐면은 2,100을 못 찍었다 그랬죠.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삼성 SDI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서 있는 것처럼 이 두 종목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싹 빼버리면은 이 앞에 조건하고 똑같이 맞춰놓고 본다면은 여기 있는 거라고요. 순수한 것은. 문제는 이 지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맞고 이렇게 밀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트릭을 계속 건 걸로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외국인들은 왜 샀는데, 그러면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외국인이 샀는데 왜 떨어져 죽었냐는 거예요, 문제는. 지수가.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은 작년에 16만원까지 떨어졌죠. 저하고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내기하신 분이 있어요. 50만원 있대. 얘가 16만원 간다 그랬대. 거기 가면 성을 간다고 하신 분이 몇 분 있는데, 가라시는 모르겠어요. 저 부분에서요, 외국인 수급을 조정해서 샀던 부분은 다른 게 없어요. ELS 부분이거든요. ELS를 발행하려면 주식이 필요합니다. 담보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수가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받쳐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대규모 ELS들이 발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규모 ELS가 발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걸 받아서 현물을 사가지고 EL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현물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ELS 발행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들이라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의 수급의 상황하고 ELS의 발행 수치가 거의 일치되는 걸 알 수, 80%에서 85% 일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2100을 뚫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2100을 뚫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트릭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쟤네들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패를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패를 보여줬다는 건 속임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패를 전혀 여러분들도 고스톱이나 고스톱 치시죠. 고스톱 칠 때 여러분들 패 다 내놓고 칩니다. 서로 안 보려고 이러고 치잖아요. 좀 100원짜리 고스톱도 아무도 안 보게 이렇게 치는데 수십조 원을 거래하는데 그걸 패를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지금 월봉 제가 2011년도에 예측한 대로 18,000까지 왔으므로 중립의 입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대로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우존스 미국의 조정이 시작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코스닥들이 많이 올랐죠? 자, 코스닥을 한번 나스닥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왼쪽 오른쪽만 단편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쌍봉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끝을 보시라니까요. 2000년도에 5천 찍고서 지금 14년 만에 제자리에 온 거거든요. 쌍봉의 위치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은 2011년도 미국의 나스닥이 2000선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얘는 5000이다. 지금 5000입니다. 대한민국 지수는 2100을 넘을 수 없고요. 현재까지는 제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나스닥은 조정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슈팅이 걸릴 수 있지만 슈팅의 범위는 10% 내외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스닥의 최고치가 5,132이므로 여기다 10%인 510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 수치는 5,630 정도 됩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뚫려서 속임수가 간다면 10% 내외거든요. 그러면 5,630 라인 쪽을 강하게 맞고 밀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정파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사실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쌍봉으로 인정받아 버리면 일이 커지겠죠. 보십시오. 이게 쌍봉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인 거 배우셨잖아요. 옛날에는 쌍봉을 배우셨는데 지금은 안 배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강력한 슈팅이 걸리더라도 5,63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심한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한 발 물러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서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신고가 가는 종목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세를 가기 위해서는 업종 대표주, 주도주, 업종군에서 대장주들이 신고가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대세를 가는데 업종 대표주들이 반토막 나 있는 사실은 없어요. 세상 천지에.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나스닥, 대신하는 코스닥이 조정이 심하게 받을 가능성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만회하시는 겁니다.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바닥에서. 제가 항상 주식을 설명드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지킬 줄 모르면 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거면 급급하시지 지키는 거는 배우셨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건 수성하는 법입니다. 자금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 않죠. 버는 것만 생각하세요. 버는 것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반대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든 안 믿어주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4년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 4년 전에 바로 배우에서 나와서
지수 2200일 때 여러분들에게 한 발 물러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 재작년이죠. 삼성전자가 155만 원에 있을 때입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또 오늘 나와서 왜냐하면 바닥은요 언제든 사셔도 돼요. 그건 안 가르쳐도 대충 감은 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진짠가 고점인가를 그건 모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서 밀려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지수 올라면 어느 정도 더 반등은 준단 말이에요. 크게 고점만 안 물리면. 근데 문제는 한 번 고점에 걸리게 되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작은 수익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나스닥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쌍붕의 위치냐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5천선까지 야전군이 계산한 5천선은 왔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조정이 시작된다면은 4천 초반까지 밀리게 됩니다. 약 20% 정도 밀려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20%라면은 상당폭 큰 폭의 조정입니다. 방어선이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5천선에서 방어선 4천선 전후에 있기 때문에 4,100 정도? 아니면 그 1차 방어예요. 4,100이. 2차 방어는 3,800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아마 못 빠져나오실 겁니다. 왜냐? 본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건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제가 18,000에서 19,000원까지 간다 그랬어요. 지금 요거 나스닥은 5,000까지 목표치에 도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립의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미국과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18,000과 5,000까지 가니까 미국 펀드에 가입하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제 중립을 드리는 겁니다. 중립이요. 일본 지수는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타이밍 기어로는 6,900선에서 좀 조금만 좀 위로 올려주실래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인트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쓰나미예요. 일본에 후쿠시마 쓰나미가 났을 때가 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최적의 바닥을 확인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에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 야, 니케이의 계산상으로 보면은, 추가 상승은 더 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 고점이죠. 저 앞에 고점, 2007년도 고점을 제꼈죠. 그렇죠? 이거는 엔화의 약세입니다. 엔화의 약세는 계속 묵인될 겁니다. 그게 미국과 일본의 정책이에요. 달러의 약세와 원화의 약세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고립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은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 돈 없어도 된다. 우리 돈을 갖고 돌린다. 이거거든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군사협정을 맺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위대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양면 체제로 가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를 계속 묵인하려면은 일단 일본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엔화 약세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묵인하게 됩니다. 120엔까지 아마 와 있을 거예요. 120엔에서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음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계산법, 가격 구조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면 이 수치들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그럼 LG화학이 50만원에서 16만원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6만원 바닥 치면 29까지 올라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하더라도 조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이 작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일본을 먹여 살리는 건 중국이 먹여 살리게 될 겁니다. 워낙 강세로 인해서 한국이 일본의 경쟁력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일본에 대한 것이 더 강화될 겁니다. 일본은 또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080대요. 1080원대죠.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14년도를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초반하고요. 2013년도 후반에 보시면은 난세용에서 제가 환율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80원 아래로 가면은 우리나라 28,000, 3만 돌파했다고 할 것이다. 그죠? 이번에 통계청에서 봐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예요? 28,800불로 늘어났다고 분명히 말하죠. 현 상태를 3개월 이상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돌파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5,000불 이상 수입이 더 늘었냐고 감안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환율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3만 불이지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 한 사람만 줬습니다. 약속한 거 했잖아요. 3만 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잘 봐두십시오. 이 부분에서 한번 조정이 시작되면 현재의 조정장에서의 밴드 구간은 약 1000포인트 5%에서 8%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장이. 그러나 그것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환율이 엔화가 계속 120엔을 완전히 뚫어내기에는 조금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120엔 뚫어내기에는 횡보 구간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는 뚫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아마 113엔인가요? 거기가 지지되면 뚫어버립니다. 134엔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여기서 약 8%에서 10% 정도 더 상승하는 22,000선까지 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일본의 엔화가 130엔을 돌파하게 하면 니케이 지수상으로 본다면 22,000선에 근접하게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계산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011년도에 니케이가 10,000선 아래 했을 때 얘는 대세 상승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2,000선을 가기 위해서는 133엔이 필요하고 133엔을 뚫었게 되면 일본 니케이는 22,000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제 계산법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현재 4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숙제검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숙제검사. 과연 저렇게 돼 있네요. 그동안 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쩌든 말이 많아요. 하지만 4년 전에 했던 말을 저는 한 번도 철회한 적도 없고 후퇴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용융자 사건입니다. 신용융자 사건을 보시게 되면 신용융자는 빚내서 아까 스탁론도 설명을 드려서 신용융자를 본다면 빚을 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연 7%에서 많게는 연 11%의 이자 부담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많은 주식을 증권사가 막 빌려만 주지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죠. 대세 상승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7%가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연. 누가 맞을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용자를 보시게 되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상황을 보시면 그때가 7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7조 원. 왼쪽 끝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이 안 되나요? 펜이 안 먹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 여러분들이 대세를 간다고 2000년도죠. 2007년도 지수 2000을 돌파하고서 막 뭐 빚내고 뭐 하고 난리 쳤던 부분입니다. 그때가 7조 원을 살짝 넘겼던 부분. 그 다음에 2011년도 지수 2200 돌파할 때 6조 8천억 규모입니다. 물론 이 두 구간에는 스탁론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스탁론의 경우는 2008년,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2년도로 넘어가면서 스탁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2011년도 지수 2200 이전에는 스탁론의 규모는 약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지금의 4분의 1 정도. 그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2012년도를 지나면서 계속 스탁론이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는 4배 가까이 늘어난 2조 원 정도 규모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융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조 5천억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4월 24일이 지수 최고점이었죠.
코스닥이 그 다음 날인가요? 장중에 3%가 4%, 2%가 막 확 할 때.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저도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새까맣게 했다면 주식을 보류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은 또 얼만큼 자신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이번에 지수가 올라온 건 2180선까지 올라오는 건 약 300포인트 들었습니다. 300에서 200포인트.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웬만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지수가 올랐는데 수익이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몰로 이렇게 빚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의 공격 대상, 먹잇감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2100을 넘지도 않았는데 지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모직하고 삼성 SL 제외하면 분명히 지수는 2100을 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전고점 돌파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과도하게 찔러버리게 되면은 일이 나도 사단이 나도 크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게시판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좀 참으시고 들으세요. 신용유도 상태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차 거래는 지금 57조입니다. 57조까지 7월 24일 날, 4월 24일이죠. 지수 1987조대가 57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신용융자, 대차 거래, 그 다음에 선물 미결제 약정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14만 7천 개까지 올랐어요. 평균 에버리지로 본다면 13만 1천 개에서 13만 2천 개 정도 에버리지를 갖고 가는데 최고점에서 이번에는 1만 6천 개나 더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너무 어느 쪽으로요? 안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보다 비안전성 자금들의 증가는 시장에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전문가가 나와서 저 자식은 맨날 나오면 트레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시장을 명확히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오류가 없게끔 하는 것도 제 임무고요. 여러분에게 돈을 못 벌어줄 망정 돈을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임무입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투자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확인을 할 때까지는 꼭 물러서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5% 10%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일에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이 초토화되고 있을 겁니다. 물러서십시오. 원금은 나중에라도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시더라도 나중에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어버리면 다음에 기회는 없는 겁니다. 공격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할 줄도 아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다 먹여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4년 동안 여러분들은 너무 고통받으셨어요. 물러서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드리는 말은 부탁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내 양심껏 자기 양심을 버려가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발 물러나시죠, 시청자 여러분. 한 달 정도만 물러나 보십시오. 뭔가 답은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종목은 1,800개가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신다고 해서 손해볼 일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1%라도 야정군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다가는 여러분들은 다시는 못 들어올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식을 다 파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대한민국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소한 이통화토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치는 사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모두 긍정적일 때 한 번은 노도 한번 해보시죠. 기회는 매일 옵니다.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있지만 태양은 계속 지구를 비치고 있어요, 매일. 지금이 전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할 거는 뭐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뭐 이건데요. 이건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발상 투자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분이나 남았나요, 지금? 10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역발상 투자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다들 비관론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비관론 속에서도 긍정과 비관론이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여러 가지 말했던 건 지수 보고 투자하시면 이제부터 깨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11년도에. 그럼 지수는 계속 2050까지 왔다가 1800 갔다가 2050 왔다가 또 1850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업종 대표가 다 바뀌었죠. 그죠? 지금 지수 2100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거. 근데 지금 LG화학이 얼마예요? 50만 원이? 아니잖아요. 매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번을 탄다는 얘기를 개돈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아셔야 돼요. 절대 달리는 말을 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 상식으로는 달리는 말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4, 5년 동안에 대박이 났던 종목들을 가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박을 드시고 싶고 200%, 300% 야,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고점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모든 건 스타트 라인이 있어요. 출발점을 보시는 거예요. 출발. 왜? 다들 다 올라온 다음에 얘기하지 올라오기 전에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올라오니까 뭐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올라오기 저 바닥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물은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여러분들이 땅속이라는 거 예전에 한번 2013년도에 가르쳐 드렸어요. 120개월선 아래만 보시라고. 120개월선 아래. 그 월봉상으로만 보세요. 일봉, 주봉 보지 마시는 거고요. 이 작전, 1번 작전이 들어가려면 보면은 땅속에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120개월선 아래만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 그동안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들 올해 상반기에 한 300%, 400%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신다면은 경남제약이나 SBS, 삼성전기나 신라SG, 코롬글로벌 이런 종목도 다 보세요. 출발점을 보세요. 출발점을. 다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경남제약 뭐 얘기 나오죠. SBS 얘기 나오죠. 다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얘기가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일단 경계심에 갖는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을 사들일 때 시점은 바닥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닥권일 때 좋은 소리 하는 놈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월봉상으로 120개월 선 아래쪽만 노리시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그 바닥이 어디인 줄 알고요. 그러면 꼭대기는 아시고 꼭대기 추격문에서 하세요? 제가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삽니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꼭대기는 아시고 사십니까? 최소한 꼭대기에서보다는 바닥에 사는 경우 살아날 확률이 더 큰 거거든요. 충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요. 이건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해서 120배 아래 땅 밑에 있는 거 사서 끄집어 올려서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가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종목들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10년, 11년도, 2008년도 다 죽은 상태죠. 다 죽은 상태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악재가 막 나옵니다, 그때. 그런데 극복을 해요. 그래서 3만 원에서 2010년도에 15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1억을 투자하시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백만 원 갖고, 아니,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거는 웬만한 고수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나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한 팀이 있다고 했을 때 한 팀이 100명이라면은 1억씩만 움직여도 100억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문나서 돌아가면 200억, 300억까지 번져요. 그게 올라가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스노우볼 전략하고요. 역발산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매매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번 종목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동을 했을 경우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전 종목이 한꺼번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순서를 잘 타시라는 거예요. 즉 순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바짝 붙으시면 이게 안 나옵니다. 좀 더 지나서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기를 하나 볼게요. 한 5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삼성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가 있나요? 삼성전기 좀 찾아주세요. 자, 지금 이 종목들을 한번 살짝 넘겨드리는데 다 보시면 매수 타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다 보시면은 다 120개월선 아래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월봉으로 보시는 건데요. 이건 스탑이요. 천천히 넘겨. 자, 삼성전기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이때 당시 2008년도에 120개월선 아래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의 LED 부분을 흡수하겠다. 그래서 삼성전기에는 악재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호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극복하는 자리가 약 4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악재를 듣고 계속 올라가죠. 4만 원 선을 지지하고 거기서 LED 부분을 빼가지고 삼성전자 사업부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한테는 악재예요. 실적 악화 소리 나오면서 빠질 거를 생각했는데 그걸 타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매수 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120개월선 아래서 일단 악재가 나왔는데 그 가격을 극복했다 그러면 일단 보는 겁니다. 그 가격 라인 딱 쳐놓고 그걸 극복하면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2010년도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기저기서 삼성전기 20만 원간에 17만 원간에 막. 그런데 안 가죠. 목표가가 상향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사상 최대 흑자 전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3개월 연속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즉 호재가 발생했는데 더 이상 못 오른다. 할 때는 매도로 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뭐, 실적이 어떻게, 실적보다, 여러분들이 실적을 알았을 땐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적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먼저? 그 회사에? 이미 실적은 그 회사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주변으로 깔려 나가는 겁니다. 정보는. 여러분한테 하는 건 공개적인 정보 시스템밖에 안 돼요. 이미 다 펜 까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발생했을 때 밀리는 상황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부터 11년도까지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1500선이고 여기는 1500선이고요. 여기는 2200선이에요. 근데 지수는 계속 때려치는데 얘 밀리잖아요.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르고 나가는 겁니다. 저기서 수익이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코스닥에서 게임주들이 그럴 겁니다. 계속 신고가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 가는데 종목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계속 지수는 가는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와서 호재가 발생하죠. 악재가. 삼성전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업적자 튀어 올라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시면 4만 원 근방에서 8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악재가 나옵니다. 삼성전기 악재. 그런데 이번엔 왜 밀리느냐? 영업이익 300% 돌파. 이 얘기 나왔죠? 영업이익 300% 돌파됐다고. 흑자 전환을 한다고.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그거를 그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명 재무제표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미 300%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그럼 그것만 갖고 떠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것만 듣고 야 PBR이 어떻고 퍼왔대. 지나갔는데 뭐 어쩌라고요. 미래는 아니죠. 주식은 미래를 하는 게임이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300% 늘어날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호재의 소멸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역발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즉 남들이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시로 뜨고 회사에서 발표하고 했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가격을 깨버리면. 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재가 나왔을 땐 여러분들은 안 산단 말입니다. 손절할 생각만 하고 있지. 그때 물량 받아주는 거거든요. 여긴 전쟁터입니다. 총만 안 들었지 매매창을 놓고 적과의 싸움이에요. 세력과의 싸움이고 외국인과의 싸움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긴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애지간하면 배워서도 안 나올 사람인데 2년 만에 나와서 이 소리를 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졌겠지만 지금 조금 위험하시니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한 기회를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누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야전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전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